지난주 월요일인 11월 18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국내 주식형 ETF가 362개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2.31%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 10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더 되죠. 11월 18일까지. 그런데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ETF 283개, 그중에 우리가 원화로 투자 중인 종목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해외 주식형 ETF 283개 평균 수익률이 30.04% 나왔어요. 12.3% 마이너스 대 플러스 30%. 수익률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화로 투자 중인 국내 상장 해외 ETF 대표 종목들 4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국내 해외 주식형 ETF 283개 평균 수익률 30.04%, 30%라 그랬죠? 그거보다도 6%가 더 높아요. 36% 기록 중에 있습니다. 12개월 동안에 은행 이자라면 11개월, 12개월 1년 동안에 한 3몇 프로 나오죠? 그렇다면 11개월이니까 한 3% 정도만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 은행 이자 3% 계산하고 우리 수익률 36%면 몇 배입니까? 12배. 은행 이자에 12배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 잠자게 넣어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복리의 수익률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죠. 바로 지금 계산한 종목들 타이거를 비롯한 S&P 500 나스닥 100, 패시브 ETF죠. 코덱스나 에이스나 어떤 것을 투자해도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또 미국 테크탑 10, 또 필반나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이지만 반도체 외의 필반나 외에도 수익률이 더 높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있고 또 에이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AI 필반나도 또 새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 1, 2, 3, 4등 4종목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36%. 이게 현재 우리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36% 이거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 몇 년 전부터 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더 나오겠죠. 수익률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특히 올해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고 기업 밸류업 정책 등 계속 시행하고 있죠. 증시 부양에도 힘쓰고 있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계속 빠져나가요. 돈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 중입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아주 크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해외 주식형 ETF의 설정액이 10조 2,443억 원 증가했습니다. 10조 이상. 해외 주식형 ETF가 국내 주식형 ETF의 설정액 증가액은 이거의 3분의 1 수준 3조 4,317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죠? 특히 고령화가 진행 중이에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수익률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해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9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모두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증시 역사에 단 3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두 지수 모두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을 지금 유지 중에 있는데 이것은 코스닥이 출범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미국의 증시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렇게 이때 2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역대 3번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5개월 연속 하락 중인 것이 말이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 지수가 9배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2배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은 2배가 좀 안 되는 1.82배였습니다. 나스닥의 지수 상승률은 약 9.11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1억을 투자했으면
국내 코스닥은 8,200만 원 벌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9억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스닥 지수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부터 그때 폭락을 하고 15년에 걸렸죠. 그 여파가 큰 것입니다. 계속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에 외국인 이 코스피 보유 비중이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돈을 싸서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장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이 국내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개 개인이 자기의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상장된 기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높고 매출,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주가도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서학개미 열풍에 미국 주식 보관액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채권 보관 금액도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정말 극심한 온도차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을 기록한 바가 있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락했습니다. 두 시기 모두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어요. 전 국민이 어려웠던 IMF 시절에도 1997년과 98년 각각 4개월 연속 하락이 이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IMF 때보다도 더 길게 5개월 이상 지금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길게 하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증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연속 하락이 지속되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증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변심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 중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전망이 하향돼 있어요. 지금 역대급으로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표가 반도체와 자동차죠.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그런데도 주가는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달러, 원, 환율 급등돼 있죠. 이런 환차손, 또 미국 금리 문제, 또 트럼프 이기 정부 리스크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7월 10일이 최고 꼭지점이었죠. 7월 중순쯤. 그 이후로 계속 매도 중이에요. 8월 초부터 11월 이달 2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8조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계속된 매도에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이 이달 14일까지 32.31%까지 빠져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32.78%로 3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기록한 고점이 36.12%였어요. 그때 대비 지금 4% 가까이 빠졌습니다.